안녕하십니까. 귀뚜라미 보이라의 최진민입니다. 작년 이맘때 뵙고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먼 길 와주신 사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신제품 설명회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되는 화목 보이라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설비업을 처음 시작하고 제가 보이라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1960년대입니다. 1960년도에는 저희들이 연탄 보이라 가지고 업을 유지했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오일 파동으로 기인해 가지고 연탄 보이라, 기름 보이라 이 혼용 시대를 거쳐서 기름 보이라 시대를 맞은 게 1980년도입니다. 1990년도에 이제 기름 대신 가스를 쓰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유가가 100불 상회하는 시대가 도래돼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녹색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아주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IMF가 나고 난 연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저희가 해외 소각용 보이라로 수출하던 다목적 보이라를 국내에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목 다목적 보이라가 저희 하이브리드 화목 보이라 1세대 보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IMF 보이라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 보이라를 출시를 해서 전국 농어촌에서 화목도 떼시고 또 가정의 쓰레기도 떼시고 밤중에 불이 꺼지면 기름 보이라가 자동으로 가동해서 온도를 데워주는 보이라로서 제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나 터키, 동구, 러시아, 벨라루스 또 이런 지역에 제가 수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경에 저희 화목 보이라 쓰시던 분들이 다목적 보이라가 상당히 좋은데 이 화실이 너무 적어서 나무가 큰 게 안 들어간다는 항의가 계속 돌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화목 보이라 2세대입니다.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시골에 지천에 깔려 있는 게 화목이니까 화목을 애껴 뗀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목은 잘 타게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장작을 좀 큰 거를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화목도 애껴 떼야 되겠다. 그래서 화목을 좀 절약할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게 화목 3세대입니다. 이 보이라는 연통으로 빠지는 폐열이 200도에서 220도까지 폐열이 나갔는데 이 짝 보이라는 보이라 효율을 너무 좋게 만드니까 화실 쪽에서 열을 많이 흡수하니까 연통으로 빠지는 게 14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장작을 만들어서 습기를 제거하고 마른 나무 떼시는 덱은 이 보이라가 기가 막힌 보이라입니다. 화목이 50% 정도 절약이 되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산에서 잘라온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만들어서 이걸 통째로 떼시는 분들은 이 통나무가 이렇게 놔두면 3년 동안에 이 안에 습기가 마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놔둬도 이 안에 안 마르니까 이거를 떼는 경우는 목초액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안에 수분 때문에. 이 목초액에 나오는 수분을 정발을 시켜야 되는데 220도 되면 연통으로 빠져나가는데 140도밖에 안 나가니까 연관 속, 보이라 속에 목초액이 누르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연소 촉진판입니다. 보이라 속에 수관 위에다가 이 촉진판을 얹어줘가지고 보이라에 흡수하는 능력을 한 25% 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통으로 빠지는 폐열이 19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 보이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돼서 2011년에 전국으로 판매된 이 2011년형 보이라는 저희 앞타 서비스가 농촌 각 지역을 지금 방문하면서 이 연료 촉진판을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2년에는 젖은 나무를 떼지 말라고 그러실 수도 없고 또 나무를 떼시는 분들이 이게 젖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아예 젖은 나무를 떼도 괜찮은 보이라를 원래 개발했습니다. 이게 2012년형인데 연통이 옆으로 빠졌습니다. 목초액이 이 아래로 그냥 자동 배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목초액이 발생이 되면 일이 흘러나와서 여기 자동으로 빠지게 만들고 140도 이하의 폐열이 찬 공기와 만나서 결로 현상이 생기더라도 물이 보이라로 안 들어가고 바로 밀어 빠지게 했기 때문에 2012년형은
젖은 나무를 떼나 마른 나무를 떼나 전혀 상관없는, 감히 좀 외람된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화목보이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화목 하이브리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1세대, IMF 나고 1997년에 나왔고, 이게 하이브리드 2세대입니다. 2008년도에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 화목을 좀 큰 걸 집어넣으려고 화목 떼는 화실과 기름 보이라 떼는 화실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이 떨어지면 기름이 자동으로 불을 붙게 되어 있는데, 요 좁은 면적에 화실 두 개를 만드니까 여기도 효율이 나빠지고, 이 기름 보이라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결함이 있어서 저희가 3세대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여기다가 수관을 집어넣고, 여기는 화목을 떼고 밑에는 반화를 떼기 때문에 화목을 집어넣고 불을 붙일 때도 기름 보이라로 불을 붙이고 아주 편리한 보이라로 개발했는데, 이 보이라를 청소를 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세요. 보이라는 그냥 나무만 집어넣으면 타시는 줄 아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 AS반이 전국 시골 농촌을 다 지금 순회하면서 청소를 해드리고 또 청소 방법을 말씀드리고 사후 점검 애프터 서비스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2년 4세대 하이브리드 보이라는 오른쪽에 나온 여기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보이라도 화목 보이라와 마찬가지로 젖은 나물 때도 전혀 이상이 없게끔 목초액이 흘러나와서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연통으로 빠지는 폐열의 결로 현상의 습기도 아래로 빠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보이라는 거의 청소가 필요 없는 보이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무가 떨어지면 보이라 물의 온도가 50도 이하가 되면 기름 반화가 자동으로 가동해서 난방을 유지하게끔 하이브리드로서는 가장 앞선 보이라가 아니냐,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60년대 연탄 보이라부터 출발해서 우리 사장님과 저희 끼뚜라미가 한평생을 같이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올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름이 $100 이상 될 거라고는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시대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급하게 넘어가고 있고, 기술이 1년이 멀다고 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우리 사장님들도 옛날같이 80년대는 기름 보이라만 해도 충분히 돈 벌고 먹고 살았습니다. 90년대는 가스 보이라만 가지고도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바뀌니까 이제는 기름 보이라 하나 가지고도 못 먹고 살고, 가스 보이라 하나 가지고도 못 먹고 살고, 정말 다양한 보이라를 취급하고 냉방까지 취급해야 우리 설비 사장님들이 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름 보이라, 가스 보이라만 팔 생각 마시고 이런 다른 보이라를 갖고 시공을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화목 신형, 하이브리드 신형은 원래 상당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가격은 여러 가지 새로운 보완해서 원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작년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보이라, 화목 보이라에 이어서 펠렛 보이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혁명,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됐습니다. 펠렛 보이라는 국가 정책 사업을 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목재 펠렛이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공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에 강원대학 화천군 산림청과 저희가 공동으로 목재 우드 칩 보이라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오는 목재를 부숴서 사용하는 보이라를 만들어서 화천군에 설치를 해서 한 2, 3년 필드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목재 칩은 양산이 어렵다고 해서 국내 SK와 산림청에서 펠렛 생산이 시작되고부터 끼뚜라미 우드 펠렛 보이라를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몇천 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고 뚜껑을 열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연료 넣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어르신네들이 이 보이라가 높은데 이후에 올라가서 이 청소하기가 아주 불편하시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연료가 기름보다 월등히 쌀 줄 알았는데 펠렛 가격하고 연료 소모가 크게 많이 싸질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고 편리하고 또 좋아야 이게 공급이 되는데 불편하고 연료가 그렇게 많이 절약이 안 된다는 입장이면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청소를 사람이 안 오고 자동으로 청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가 필요하지 않는 보일러. 또 연료를 공급하는데 누구나 쉽게 공급하게 이 연료통을 키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버너가 가스와 기름을 떼는 논의 압을 형성시키는 건타입 반을 사용했고 2세대 펠렛 보일러는 운반하고 설치하실 때 펠렛 공급통하고 본체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 신형은 공급통하고 보일러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따로 가져가서 이렇게 연결하게끔 편리하게 만들었고 순환 펌프를 출구에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배관만 하시게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능형 컨트롤에서 보일러 청소가 필요할 때 자동 감지를 해서 보일러가 가동이 중단되고 연관 쪽으로 강한 압력으로 재를 밀어내고 반화 쪽에 에어 실린더에서 청소 장치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효율을 종전 보일러는 폐기 온도가 130, 40도 됐는데 지금 신형 보일러는 폐기 온도가 75도에서 80도입니다. 콘덴싱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일러 본체에서 발생되는 열을 헌열이라고 합니다. 이 헌열을 이 보일러 본체가 흡수를 하고 약 110도에서 120도의 폐열을 집진 장치까지 붙었는 열교환기에서 열이 흡수되고 80도 내지 75도의 폐기열이 나가는데 폐가스 중에 나오는 아주 미세한 재가 여기에서 아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축수가 발생이 되면 이 응축수 자체가 떨어지면서 연관을 자기가 청소하게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응축수는 강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쇠가 녹이 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 스테인리스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펠렛 보일러가 88% 콘덴싱화되고 자동 청소화된 보일러는 저희 보일러가 유일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공급하는 대수가 올해 2,800대 산림청에서 공급하는 거로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펠렛 보일러 공급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으면 부지런히 영업을 하셔가지고 원래 이 펠렛 보일러를 좀 설치를 하시면 수익이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저탄소 녹색 에너지 사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10년 내에는 아직까지는 가스가 대종을 이룰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까지는 가스보일러가 주종 아이템이므로 저희 끼뚜라미가 가스보일러가 개발된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보일러 1세대는 RGB라고 그래가지고 1987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스보일러 시장이 국내에서 신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내 7대 재벌이 다 가스보일러를 시작했습니다만은 RGB 가스보일러에 밀려서 다 문을 닫고 저희 저탕식 가스보일러가 1990년도에 우리나라 전 가스보일러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저희가 사업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2세대 가스보일러는 1999년에 월드 2000이라는 RGB보다 더 성능이 좋은 보일러를 개발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RGB 2000보다 더 효율이 좋고 연료가 적게 되는 3세대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대한민국에서 끼뚜라미 보일러보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더 국민들이 많이 알 겁니다. 우리나라 보일러 역사상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 선호했고 가장 선전이 많이 된 보일러가 거꾸로 타는 보일러였습니다. 내려갈 때 한 번 데워주고 올라갈 때 한 번 데워주니까 2번 데워주니까 연료가 적게 든다고 그래서 정말 연료가 적게 드는 보일러로 인식을 했고 또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이 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돈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동으로 만들다가 스텐으로 다시 재질을 바꾼 게 거꾸로 인입니다. 국내
가정용 보일러는 저희 끼뚜라미 보일러가 거의 90% 다 공급이 됐는데 IMF 이후에 2005년부터 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 붐이 일어났습니다. 건설회사가 1년에 아파트 짓는 게 30만 세대, 50만 세대까지 올라가는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을 때 이 건설회사들이 저희 보일러를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자기가 집을 지어서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니까 그냥 분양해오고 말아버리니까 이 보일러를 싼 보일러 넣어도 입주자들이 잘 모르고 해서 저희가 건설회사에 납품을 전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순간식보다 저희 보일러가 가격이 비싸니까 예를 들어 순간식 보일러는 열교환기가 요구만 이 열교환기하고 이 열교환기하고 지금 제로 위반 계산돼도 이게 5배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드 5000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식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순간식 보일러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일러를 만들고 난 연후에 6세대 보일러, 트윈 보일러라고 저희가 순간식 보일러를 만들었는데 난방용 열교환기의 온수는 판형 열교환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 트윈 보일러를 만들어서 건설회사에 공급을 했는데 입주자들이 샤워를 하다 보니까 찬물이 나오니까 끼뚜라미 보일러가 왜 샤워를 하다 찬물이 나오느냐. 순간식 보일러들은 샤워를 하다가 부엌에서 온수를 털게 되면 그냥 찬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수량이 원체 작으니까 여기서 열교환돼 가지고 온수가 나오니까 물량이 적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온수를 어떻게 더 많이 나오게 할 거냐. 저희가 개발한 게 저탕식이면서 순간식 보일러를 개발한 게 트윈 알파입니다. 이 트윈 알파 보일러는 판형 열교환기 대신 엑스펜션 탱크 안에 스텐 파이프를 말아놨습니다. 이 관수 용량 75도에서 14도의 물이 들어가서 온수가 돼 나오니까 샤워를 두 군데서 뽑았어도 냉수가 나오지 않아서 온수 문제는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이제 콘덴싱화된 보일러, 효율이 87% 이상 되는 보일러를 연료 절약 측면에서 정부가 권장사항으로 나와서 효율이 88% 정도 되는 4번 타는 보일러를 2009년에 개발해서 지금 많은 세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4번 타는 보일러 구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스가 들어와서 여기서 열교환이 돼가지고 헌열이 흡수되고 잡열은 상부에서 흡수돼서 응축열이 아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응축수가 빠져나가는 회로가 너무 복잡해서 응축수 쪽에 가끔 문제가 생겨서 컨덴싱화되는 초고열 보일러의 가장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가 응축수를 어떻게 원활히 뽑아내느냐,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가 보일러 기술의 첨단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탕식 보일러를 갖고 어떻게 하면 초고열 보일러를 만들어서 컨덴싱화 시켜서 응축수를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인 보일러의 열교환기고 이게 순간식 보일러의 열교환기입니다. 이 두 개를 대비한다면 성능은 월등하고 연료도 적게 드는데 원가상으로 봐서는 이게 훨씬 원가가 적게 됩니다. 어디서 적게 되느냐? 제로비도 제로비지만은 이 저탕식 보일러는 연관을 사람이 다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브레징이라 그래서 그냥 콘베어 벨트로 밀어 넣어가 브레징로로 통과시키면 전체가 다 용접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경쟁에서 계속 밀립니다. 저탕식 구조를 자동 용접화 시키면서 작게 만드느냐. 이게 저희 끼뚜라미가 창업 40년 동안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20명 연구원들이 불철주야 연구해서 지금 저희가 새로 개발한 열교환기 크기가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전에는 사람 손으로 용접하는데 이거는 레이저로 용접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순간식 열교환기의 가격에 버금가게끔 저희가 저탕식의 장점을 가지면서 보일러 체적이 아주 이렇게 작아졌고 또 열교환 능력도 이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트윈 알파의 성능에 능가하는 2012년 신제품으로 나온 게 하이핀 보일러입니다. 하이핀 보일러가 지금 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저탕식으로서는 처음으로 열교환 능력을 순간식보다 월등히 가지면서
레이저로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저희 2012년부터 하이핀 보일러가 83.8% 효율이 새로 개발했는 이 반화 구조가 이렇습니다. 내염과 외염이 서로 만나서 상방으로 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거의 연소가 100%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반화입니다. 여기 특이한 점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이 엑스펜션 탱크를 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거의 다 밀폐형 이 팽창 탱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밀폐형으로. 여기 질소가 들어가서 물이 팽창이 되면 질소가 압력을 받아주는 구조인데 외국 수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밀폐형 팽창 탱크에 판형 열교환기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이 온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스 온수기는 판매가 되는데 난방도 하고 모욕도 하는 보일러를 외국에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온수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세계적인 특허를 획득해서 저희 회사가 만든 밀폐식 팽창 탱크입니다. 이 안에 질소가 들었고요. 이 안에다가 온수를 만드는 열교환기를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수 나온 양하고 여기서 나온 양하고 비교하면 이게 2.8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착한 가스 보일러는 전 세계 어디 팔아도 난방과 온수가 동시에 해결되는 겁니다. 하이핀 보일러도 밀폐식 팽창 탱크가 여기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판형 열교환기 없습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 안에 열교환기가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딴 보일러들 보면요. 여기가 꽉 차서 뭐가 뭔지 AS도 하고 손가락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간단합니다. 이거요. 요거 열교환기, 요거 배풍기 팬이 고장나면 볼트 4개 뽑으면 요거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밸브 요거 핀 뽑으면 가스밸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펌프 요거만 분리해서 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요거 떼낼 수 있습니다. 이 보일러라는 게 그냥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쉽게 고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조라야 되는데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만드는 충분히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온수를 출탕할 수 있는 아주 세계 최고의 보일러입니다. 거꾸로 타는 컨덴싱 보일러도 밀폐식 팽창 탱크가 여기 붙었습니다. 효율이 88%입니다. 하이핀을 사용한 거꾸로 타는 컨덴싱 보일러입니다. 4번 타는 보일러는 상량 연소의 헌열을 잡고 잡열을 상부에서 잡아서 응축수를 위에서 아래로 뽑아내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타는 컨덴싱은 헌열을 잡고 잡열을 잡고 응축수가 바로 아래로 바로 빠져버립니다. 세계에서 처음 개발되는 거꾸로 타는 컨덴싱 보일러입니다. 저탕식 구조로 하이핀 보일러를 만들어서 최적을 줄였고 효율을 최대로 한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밀폐식 탱크 안에 온수 만드는 열교환기를 집어넣었다는 게 이게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장님한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술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2년에 거꾸로 컨덴싱 보일러와 하이핀 보일러 저희가 10년 동안 저탕식 보일러를 연구를 해서 대걸작을 낸 게 이 두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가스보일러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100년 이래 처음 개발한 신기술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보일러는 이게 벽걸이가 아니고 스탠드형입니다. 빌라형 고급주택. 한 주택에 목욕탕이 3개 이상 있는 데는 벽걸이 가지고는 온수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타는 컨덴싱에 아래다가 온수 저장 탱크를 집어넣어가지고 온수를 저장했다가 목욕탕 3군데서 온수를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빌라형 보일러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인코 보일러라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보일러가 고급주택에 좀 설치가 됐는데 수명이 다 돼서 저희 보일러를 교체하고 있고 지금은 고급 빌라형 주택이나 대형 주택에는 저희가 이 빌라형 보일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 미국 주택이 3베드룸이라 그래서 주택이 커서 목욕탕이 3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미국 수출용으로 지금 개발해서 미국 승인을 받으려고 대기 중에 있는 아이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탄소 녹색혁명에 의한 연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술이 개발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난방이나 냉방으로 연료를 쓰기는 아직까지 10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그래도 가스보일러가 대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스보일러가 개발된 역사 쭉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온 사항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스보일러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가스 온수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귀뚜라미가 가스 온수기든 전기 온수기든 온수기 역사를 말씀드리면 1세대가 1975년에 전기 온수기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1990년도에는 저희가 심야 전기 온수기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고 1995년에 순간식 전기 온수기 또 순간식 가스 온수기를 개발해서 공급을 했는데 2005년에 중국에 저가품이 수입이 되면서 온수기 생산을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순간식 가스 온수기가 인명사고, 질식사고, 사람이 죽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판매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중국제 저가 가스 온수기가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공급을 할 시점이 됐다고 해서 이번에 선을 보이는 겁니다. 저희 가스 온수기는 특징을 말씀드리면 분당 15리터에 아주 충분한 온수가 출탕돼서 업계 가스 온수기 중에는 최고의 그 출탕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춤 온도 제어가 잘 돼 있습니다. 온수 온도를 35도에서 50도까지 1도씨 정도의 그 미세한 섬세한 온도 제어 기능이 장착되어 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스 누출 탐지 기능이 부착되어 있어서 가스 폭발이나 질식사고는 100%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안전 쪽으로는 안전발부가 부착되어 있고 과열 방지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 비등 방지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 동파 방지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 이물질이 끼지 않게끔 방지기를 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귀뚜라미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2년에 공급되는 가스 온수기는 트윈 알파에 83.5%의 열광기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가스 온수기보다가 연료가 많이 절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이제는 온수가 많이 필요한 데에는 온수기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귀뚜라미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빌딩, 공장, 병원, 호텔, 여관 이런 데서 사용하는 난방용 급탕용 보일러입니다. 관할 지역에 있는 빌딩, 병원, 호텔, 여관 이런 데서 큰 보일러들을 바꾸시는 일이 어떤 입장에 보면 큰 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게 스텐으로 만든 분리형 보일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분리형 보일러를 왜 만들었냐 하면 옛날에는 철 보일러에다가 아연 도금을 하거나 메탈라이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온수가 들어오면 용존 산소가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만에 급탕 보일러가 다 물이 새고 부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스테인리스 보일러를 10만 킬로칼로리 정도는 수압 2kg에 견디는데 이게 20만, 30만 넘어가면 스텐 보일러 가지고 급탕 보일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압을 견디고 깨끗한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보일러가 뭐냐? 그게 대체된 게 진공 보일러입니다. 이 진공 보일러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대용량 온수 쓰는데 진공 보일러 대신 녹이 안 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시고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보일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도비가 와야 됩니다. 그 도비가 와도 좋은데 보일러실 문이 작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보일러를 어느 보일러실이든지 쉽게 갖고 들어갈 수 있고 스텐으로 만들어서 녹이 전혀 안 나고 압력에 견디는 보일러를 만들면 좋겠다. 세계 최초로
분리형 3단 스텐 보일러를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상부 연소실이 하나 분리가 되고 중간에 온수를 만드는 스텐 열교환기가 하나 분리되고 화실이 하나 분리되고 세 토막을 보일러실에 갖고 들어가서 조립만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 특징이 스텐 보일러 10만 킬로칼로리 정도 되면 2, 3kg 압력에 견디는데 20만짜리가 압력에 화실이 배가 불러 나오니까 못 씁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는 그 압력에 왜 견디느냐. 이 화실 쪽은 철로 만들었습니다. 화실에서 600도, 700도에서 열 교환되는 열을 순환펌프가 이 열을 뽑아다가 여기다가 간접 열 교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무압 상태입니다. 압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화실의 열을 빼들어서 순환펌프가 여기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을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화실에는 무압이고 열 교환되는 데는 압력을 받아도 되는 아주 특별한 보일러입니다. 분리형 급탕 보일러는 10만 이상 분리형 급탕 난방 보일러를 공급해드리고 5만에서 10만까지는 기존 스텐 보일러에 난방도 되고 급탕도 되는 이중 열교환기를 넣은 보일러를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미만은 분리형이 아닌 기존 입형 안에 온수 코일이 들어가 있는 보일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10만 이상은 급탕용이든 난방용이든 분리형 보일러를 가지고 40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빌딩, 병원, 호텔, 여관, 난방 급탕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또 이런 제품을 이해를 하시고 지역에 영업을 하시면 큰 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철로 만든 5만 킬로칼로리 이상 중형 보일러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보일러의 스타일인데 사실 이게 1세대 보일러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1972년에 그 당시는 저희 회사가 귀뚜라미가 아니고 로켓 보일러입니다. 그때 제가 국내 기름 보일러의 모델로 이 입형 보일러를 개발했는데 그동안 입형 보일러의 규격이 국내에 이게 아주 모델 규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회사도 똑같은 저희 보일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입형 보일러라서 이 보일러는 효율을 올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입형 보일러를 횡령 보일러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 횡령 보일러는 반전연소 구조이고 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 입형 보일러보다가 연료가 적게 들고 또 온수 출탕하는 코일이 완전 상부에 두기 때문에 온수 출탕이 아주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보일러는 5만에서 40만까지 저희가 기름, 가스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령 반전연소식 중형 보일러를 좀 사용해 주시면 연료도 절약이 되고 공사도 아주 쉽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전기 보일러입니다. 이 전기 보일러는 사실 7, 8평 되는 원룸이나 조그마한 사무실 이런 공간에 가스 보일러 놓기도 어렵고 난로를 쓰자니까 위험스럽고 그래서 소형 전기 보일러 하나 설치하시고 펜코일 유닛도 이렇게 설치하시면 아주 건강에 좋은 온풍이 나올 수 있고 여기다가 온돌 파이프를 까시면 온돌이 가능하시고 낮에다 놓으시면 또 대류식 난방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전기 보일러인데 보통 전기 보일러는 여기다가 팽창탱크를 달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주 특수하게 물을 한번 집어넣으면 밀폐를 시켜버리면 이 물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반컵이나 한 컵 정도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될 정도로 여기서 팽창되는 물은 엑스펜션 탱크에서 자동 팽창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셔가지고 간단한 배관으로 7, 8평 작은 사무실 원룸, 작은 방 하나 난방하기 아주 적합한 보일러입니다. 여기 각방 제어 시스템에서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방 제어 시스템은 그동안 작은 메이커에서 이곳저곳 만들었습니다만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 홈 사업,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에 이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연료 절약 측면에서 사용 의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사장님들이나 저희 대리점에서 취급을 하셔야 될 품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같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매립형도 있고 벽걸이도 있고 전기 스위치에 그냥 겹용으로 같이 쓰는 매립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보일러를 판매 후에 각방 제어 시스템이 뭐 한이었거나 딴 걸 쓰시게 되면 저희하고 안 맞아가지고 A에서 나가보면 저희 보일러는 이상이 없는데 각방 제어 시스템에 동작이 안 돼가지고 어떤 방은 뭐 전혀 난방이 안 된다고 우리 서비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배관을 잘못했는지 막혔는지 뭐 이런 불상사가 다 일어나는 게 이 각방 제어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꼭 끼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하시면 끼뚜라미 각방 제어 시스템을 좀 사용해 주시면요. 그 어느 각방 제어 시스템보다 정교하고 저희 끼뚜라미 보일러의 컨트롤하고 아주 잘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열, 풍력,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원자력 다음으로 저탄소 녹색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가 히트펌프 시스템입니다. 오늘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게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최첨단 히트펌프 시스템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가스로 물을 데우고 기름으로 물을 데우고 태양열로 물을 데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물을 쓸 수 있는 온수기가 히트펌프 온수기입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데 미국 시장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히트펌프 온수기가 왼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도 물론이지만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이 온수기는 2009년도에 1세대 히트펌프 온수기를 개발했고요. 요건 2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개발되는 히트펌프 온수기는 실외기가 따로 있고 저장 탱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온수 탱크 위에다가 실외기를 같이 엎어놨습니다. 그냥 직결이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완 시스템이 굉장히 유행되고 있는 온수기입니다. 앞으로 국내 전기 온수기를 쓰시는 것보다가 히트펌프 온수기를 쓰시면 기름값의 70%, 전기와 가스에 비해서 50% 정도 연료가 절약되는 온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짝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선보이는 1A, 4A의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장님들 제가 배우고 난 이후로 저희 아산 공장에서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설치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교육받으신 우리 사장님께서 이 제품을 많이 팔아주셔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출품되는 이 제품들은 1등급 시스템 에어컨이고 왼편에 있는 히트펌프 중에 7.5마력의 인버터 고효율 DC 압축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7.5kg짜리 1등급 히트펌프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아직 삼성하고 LG도 안 나왔습니다. 히트펌프가 연료 절약 측면에서는 가장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제품 쓰시면 많은 분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제품은 영하 15도에서도 4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3등급 제품들은 영하 5도 이하 되면 더운 바람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거는 한지형 구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하 15도에서도 더운 바람을 낼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놓인 제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1등급 제품이면서 30m 이상 냉매 배관이 가능합니다. 딴 제품들은 한 15m 나가면 냉매 효율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30m 이상 실외기를 놔두고 가동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믿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귀한 분들 모셔놓고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말씀드려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뵙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 사실 이 아이템들이 다 앞으로 사장님들이 취급하셔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열 히터펌프입니다. 친환경 신냉매 410A를 사용한 고효율 인정품인데
저희 회사가 처음입니다. 작년엔 제가 5마력짜리만 선을 보였는데 이 5마력짜리가 지열 히트펌프 가정용입니다. 작년에 선보이는 지열 펌프는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선을 보였는데 난방만 사용하는 지열 히트펌프 시중 것보다 저희가 온수를 사용하는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 귀뚜라미기 조금 비싸다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올해는 난방 전용을 별도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5마력짜리 난방 전용을 출시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10 신냉매를 쓰면서 효율은 국내 히트펌프 중에 제일 높은 겁니다. 5마력, 15마력, 30마력, 50마력입니다. 15마력부터는 냉난방을 겸할 수 있습니다. 15마력에서 50마력까지는 주로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소형 빌딩 이런 곳에서 냉난방을 쓰시기 때문에 지열을 가지고 쓰신다면 에너지 절약으로서는 최고의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50마력 쪽은 고온수를 뽑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열을 사용해서 온수 뽑는 게 50도를 뽑는데 60도를 뽑을 수 있는 지열 히트펌프를 저희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60도 온수가 필요하신 데는 저희 회사 밖에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정부에서 지열 히트펌프를 쓰시면 보조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공공건물에 에너지 사용량 10% 이상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 의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공건물에는 앞으로 지열 히트펌프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지열 히트펌프에 대한 기술은 가히 저희 자랑이 아니고 국내 최고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고 가격도 시중 가격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지열 히트펌프 사업은 앞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내지 절약에너지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앞으로 굉장히 급속적으로 국내 시장이 신장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새로운 아이템, 지열 히트펌프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 되시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가셔도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지루하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